이곳에서 다들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 같아서 저도 제 사연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서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 30대 여자고 남편과 둘이 임신을 준비하며 지내고 있어요. 결혼을 하면 며느리들이 겪게 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저는 신고식을 좀 혹독하게 치른 편이에요. 제 남편은 외동아들이었는데 딱 봐도 도련님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게다가 집안의 장손이라고 하니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어요. 그때는 단순히 귀하게 자랐으니 나중에 우리 아이도 귀하게 키우겠구나 싶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저는 평소에 좀 알뜰한 편이라 일단 집부터 말아놓고 싶은 마음에 한 푼 한 푼 열심히 모았고 결국에는 직장 근처에 소형 아파트를 하나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그때의 그 감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줄 알았어요. 남편만 저희 집에 들어오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요. 그런데 시댁에 가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리 짐을 좀 싸서 옮겨놓는 건 어떠니? 어차피 너희는 작은 방을 쓸 거라 짐도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작은 방이요? 그래, 일부러 방도 깨끗하게 치워놨어. 원래 아들이 쓰던 방 같이 쓰는 거니까 불편한 거 하나도 없을 거야. 그냥 미리 들어와서 같이 살래? 어차피 합가하기로 했으니 결혼식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 합가라는 말에 깜짝 놀라서 예비신랑을 쳐다봤더니 제 눈을 슬금슬금 피하더라고요. 대충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된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합가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여태껏 제가 살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줄 알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구도 다 새로 해놨고 미리 인테리어도 해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얘기가 오갔다면 고려해봤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미 해놓은 게 많아서 곤란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인테리어를 다 해놨다고? 그 조그만 집에서 신혼생활하면 좁지 않겠어? 다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뭘. 그리고 구조가 잘 빠져서 그리 좁아 보이지 않아요.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딱이에요. 나중에 아이 낳으면 넓은 평수로 이사갈 계획이에요. 그때까지 열심히 일할 생각이고요.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지긴 했지만 어물쩍 넘어갈 바에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표정이 안 좋아지신 게 느껴졌어요.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예비 신랑은 제 눈치를 살살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말을 잘못 전달한 것 같아. 어머니께서 합가 얘기 꺼내신 건 뭐야? 아니, 자꾸 같이 살고 싶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내가 일단 생각 좀 해보겠다고 했지. 그게 나는 거절의 의미로 말한 건데 어머니가 잘못 받아들이신 것 같아. 자기는 합가라고 싶어? 아니, 나는 자기랑 둘이 살고 싶지. 그럼 됐어. 나는 이미 살고 있는 집이 마련되어 있고 직장이랑도 가깝기 때문에 합가할 이유가 전혀 없어. 그리고 지금 우리 엄마 암 투병 중인 거 알잖아. 나는 우리 엄마 최대한 내 집에서 모시고 싶고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니까 그 시간 동안만큼은 엄마한테 집중하고 싶어. 만약에 합가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게 될 거고 친정엄마 집에도 못 오실 거잖아. 이번 한 번만 내 의견 좀 존중해줘. 그래줄 수 있지. 당연하지. 나도 장모님이랑 최대한 시간 많이 보내고 싶어. 내가 알아서 잘 해결할게. 그 문제는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솔직히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끝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합가를 하라는 건 너무 억지잖아요. 어머님도 충분히 제 의견을 납득하실 줄 알았어요. 생각해보면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간섭을 많이 한다고 해야 할까요? 워낙 애지중지 키웠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가끔은 도가 지나칠 때가 많았어요. 결혼 준비를 할 때면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하시면서 이것저것 간섭을 하셨고
웨딩 촬영 때까지 쫓아오셨어요. 보통은 스튜디오 촬영 때 친구들이 오지 않나요? 시어머니께서 아들 차려입고 사진 찍는 걸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차마 거절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오기로 했던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그런 문제는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합가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 당시에 저희 친정엄마께서 암 투병을 하고 계신지라 신경이 많이 쓰인 상태였어요. 결혼을 일찍 서두른 것도 혹시나 저희 엄마가 제 결혼식을 못 보시고 세상을 떠나실까봐 일찍 날짜를 잡은 것도 있어요. 암 환자의 가족으로 산다는 건 생각보다 버거운 일이더라고요.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TV를 보고 웃다가 내가 이럴 자격이 있나 싶어 다시 울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엄마가 살아계실 때 최대한 좋은 모습만 많이 보여드리는 거였어요. 좋은 남편 만나서 안정적으로 사는 걸 보셔야 그래도 마음이 놓이실 것 같았어요. 결혼식을 코앞에 둔 어느 날 시부모님을 저희 집에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남편도 미리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나름 시부모님 오신다고 음식도 정성껏 준비하고 청소도 엄청 열심히 해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시자마자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이렇게 좁은 공간에 두 명이 살 수 있어? 신발 놓을 곳도 없네. 아유, 답답해 정말. 들어오시면 생각보다 넓어요. 넓긴 뭐가 넓어. 아주 숨이 턱턱 막히는구만. 차라리 동네 고시원에서 지내는 게 낫겠어. 상한 앞에니까 앉을 공간도 없네. 그리고 바닥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청소 안 했어? 청소 한 건데. 원래 오래된 아파트는 아무리 청소를 해도 깔끔해지지 못하니까 그래. 그러게 왜 너는 이런 집을 샀어? 그러게 우리랑 합가에 살면 얼마나 좋아. 40평대에서 다 같이 사는 게 훨씬 낫지. 거기는 방도 크고 식탁도 넓은데. 일단 여기서 살아볼게요 어머님. 불편하면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바닥 깨진 거 잘못 밟으면 발에 상처나고 난리도 아닐 텐데. 에휴, 솔직한 심적으로는 너무 속상해서 너희 둘 다 우리 집으로 데려가고 싶네. 시어머니께서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저희 집에 대해서 요목조목 불만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집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비록 좁긴 하지만 나름 깔끔하고 신혼부부들도 많이 사는 곳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속이 상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녁 식사를 드시면서도 계속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더니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위치를 가르쳐 드리니까 화장실 위치도 좋지 않고 풍수지리적으로 기운이 별로인데다가 부동산 전문가가 말하기를 여기는 부실공사에 엉망인 아파트라고 들었다며 중얼거리시더니 화장실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뭔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화장실 전등이 깨져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놀라셨는지 벌벌 떨고 계셨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전등이 갑자기 깨졌어.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니? 저희끼리 있을 땐 그런 적이 없었는데. 혹시 전등 만지신 건 아니고요? 내가 전등을 왜 만져?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희 여기서 당장 빠져나와.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아. 이것저것 하자투성인데다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 나는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 이런 집에 도저히 못 두고 가니까 그런 줄 알아. 네? 저희는 잘 살고 있는데. 어른이 말하면 좀 들어. 그리고 요리하는 꼴을 보니 내가 좀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 이래서 합가 없이 둘이서 신혼생활 시작하면 안 된다니까? 어머님, 이미 저희 계획대로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속상해요. 며느라,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줄 순 없겠니?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어. 차마 거세게 반항할 수 없어서 남편에게 눈짓하자 그제야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리며 나서더라고요. 엄마, 여기 살만해.
그리고 신혼이잖아. 처음부터 넓고 좋은 집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 이렇게 사는 거지. 아들, 엄마는 정말 속상하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속상한 거 잘 알지. 하지만 이제는 나 결혼도 하고 독립도 했잖아. 이제는 엄마가 나를 응원해줘야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러면 어쩌니? 나는 여태껏 아들이 우리 집에 더 머물러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 같구나. 엄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진심으로 서운해. 너무 속상해서 요새 잠을 잘 수가 없어. 시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이 마음이 약해져서 시어머니를 달래며 같이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남편이 아니라 왼수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건 끝났구나 싶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한 방 맞아 KO 당한 느낌이랄까요. 시어머니는 아마도 우리가 합가를 하겠다고 할 때까지 집요하게 매달리실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난 후 남편이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어머니 우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 솔직히 아들로서 좋진 않지. 내가 너무 냉정하게 굴었나 싶기도 해서. 난 모르겠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속상하신가 봐. 그런데 나는 이 집이 그렇게 속상할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 그냥 아들 떠나보낸 게 허전하신 것 같은데 자꾸 집을 핑계 대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래. 그래, 자기 마음도 이해해.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여보, 우리 3개월만 합가를 해보면 어떨까? 3개월은 뭔데? 마음이 자꾸 걸려서 그래. 물론 자기가 거절하면 나는 자기 말에 따를 거야. 아까 엄마가 그러더라고. 길게도 아니고 딱 몇 달만 같이 살면 소원이 없겠다고. 3개월만 같이 살면 더없이 좋을 것 같으시대. 너무 허전하고 우울하다고 요즘 잠도 잘 안 오신대. 자기도 알잖아. 엄마 불면증 때문에 우울증 걸렸던 거. 마음이 너무 약하신 분이라 바뀐 환경이 익숙하지 않으신가 봐. 평소에 나한테 의지를 많이 했던 분이라 더 그런 것 같아. 만약 잠깐 합가를 해서 엄마가 평생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그게 솔직한 내 심정이야. 그래서 멀쩡한 우리 집을 두고 잠시 거기 가서 합가를 하자고? 조금씩 멀어지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 다른 건 몰라도 나중에 못해드린 걸 후회할까봐. 대신 내가 매주 처가에 가서 장모님 잘 보살필게. 그리고 평일에도 틈틈이 처가댁 가서 저녁도 내가 차려드릴게. 딱 3개월만 합가를 하자는 남편의 제안이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시어머니의 고집이잖아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뜻대로 해드리면 평생 휘둘릴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제 생각이 너무나 확고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어르신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시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암 선고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그동안 못해드렸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약 나중에 시어머니께서 아프시거나 무슨 일이 생기시면 그때 부탁을 들어드리지 않은 게 가장 먼저 생각나고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결국엔 저만 동의하면 모든 가정이 평화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저를 미워하실까봐 두렵기도 했어요. 저도 어쩔 수 없는 며느리인가 봅니다. 결국 결혼과 동시에 3개월로 약속한 합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도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어차피 신혼집으로 곧 돌아올 테니까 간소하게 짐을 꾸려서 그 집으로 들어갔죠. 시어머니는 정말로 아이처럼 좋아하셨어요. 아마도 아들이 다시 집으로 와서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거면 그냥 끼고 사시지 왜 장가를 보냈나 의문스럽긴 했지만 내가 조금만 희생하면 다시 평화가 찾아올 테니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합가를 하니 확연히 느껴지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요. 아들과 TV를 볼 때마다 딱 붙어서 보시고 과일을 깎아서 아들 입에 손수 넣어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뭘 하든지 아들과 함께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아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분가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마음이 찢어지셨겠다 싶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같이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가운데 딱 끼시더니 나도 같이 할까? 하면서 설거지를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모두가 잘 때 저랑 남편 둘이서 방에서 맥주를 한잔하고 있으면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시더니 앉아?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해? 나도 좀 같이 하자. 하시며 대화에 참여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둘이 있는 꼴을 못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건 시어머니가 제 핸드폰 프로필 사진에 관여를 하셨던 거예요. 평소에 저는 남편과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려놓곤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만 너무 잘 나온 사진 올려놓는 거 아니니? 우리 아들은 실물이 훨씬 멋진데. 둘 다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아니야, 우리 아들은 이렇게 안 생겼어. 내가 잘 나온 사진 보내줄 테니까 그걸로 바꿔놔. 며느리의 프로필 사진에 관여하는 시어머니를 본 적이 있나요? 저도 여태껏 본 적이 없었어요. 마치 팬클럽 회장님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할 때면 마치 기가 쭉쭉 빨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잔뜩 집에 놀러 오셔서 제가 대접을 해드린 적도 있어요. 제가 음식을 해다 바치니까 시어머니의 어깨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너무 힘들어서 정작 제 어깨는 축 처졌네요. 시어머니가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저는 점점 불행해져만 갔어요. 우리는 어쩌면 함께 행복할 수는 없는 운명이구나 싶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평생 불행한 채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했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건 주말이었습니다. 분명 남편은 주말마다 처가에 가서 친정엄마를 보살피겠노라고 약속했지만 주말이 되면 언제나 시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어디를 좀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항상 바쁘셨고 시어머니와 그리 붙어 지내는 편이 아니셨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늘 저희와 놀면서 심심함을 달래셨어요. 주말은 좀 쉬고 싶은데 셋이 데이트를 하자니 정말로 고역이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엄마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말을 해본 적도 있어요. 어머님, 저 주말에는 친정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라서요. 아, 그래, 알지. 그럼 다녀와라. 나는 아들이랑 시간 보내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저 혼자요? 딸 혼자 가는 게 사돈한테는 편하지 않겠어? 그래도 나 혼자라도 보내주시는 게 어딘가 싶어서 친정으로 달려갔네요. 결국 남편은 처가에 가지도 못한 채로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이 되면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아들과 둘이 데이트를 한 사진으로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이 집안에 굴러온 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진이 빠지고 힘들었지만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만 같이 살기로 협의했으니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렇게 합가 생활 3개월을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혼자 속으로 신나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허름한 집은 파는 거 어떠니? 어차피 쓰지도 않을 거 아깝잖아. 아니면 전세나 월세 주면서 너 용돈벌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어디 가고요? 너희는 여기서 계속 살면 되잖아. 3개월만 살고 분가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3개월? 갑자기 뭔 3개월? 그때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3개월만 같이 살고 싶으시다고.
그런 기억은 없는데 내가 그랬다고? 네,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쩌나 나는 너희랑 더 있고 싶은데 이왕 여기 온 김에 더 있다가 가. 그래도 1년 정도는 같이 살아야 친해지지 않겠어? 너도 내가 아침밥 차려주니까 좋잖아. 어차피 둘 다 직장인이고 나는 집에서 쉬니까 내가 살림도 하고 밥도 하니까 얼마나 좋니. 혹시 나한테 미안해서 분가하려고 하는 거라면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해도 된다. 나는 괜찮으니까. 그리고 너희 얼른 돈도 모아야 하잖아. 애 낳고 살려면 적어도 20평대 아파트는 구해야 하지 않겠어? 그 허름하고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언제 돈 모을래? 그거 팔고 열심히 벌어서 보태서 좋은 곳으로 이사가면 되지. 그때까지는 내가 배려를 해줄게. 시어머니의 말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분명 3개월만 같이 살자고 했던 그 말은 결국 없던 일이 되어버렸고 결국 기약 없는 합가 생활을 원하셨던 거였어요. 순간 울컥한 마음에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을 붙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잖아. 나 도저히 못 버티겠어. 약속과 3개월 지났으니 이제 분가해도 되잖아.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못 버티겠으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이대로 지내다가는 정말 제명에 못 살 것 같아서 그래. 여보는 여기가 원래 집이었잖아. 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매 순간 매 시간이 긴장의 연속이야. 집에 돌아오는 길이 편하지 않고 불안하기만 해. 이게 사람 사는 거야? 제발 나 집에 좀 돌아가게 해줘. 나 친정엄마도 보고 싶고 혼자서 편히 침대에 누워서 멍 때리고 싶어. 내가 큰 걸 바란 게 아니잖아. 만약 계속 합가를 해야 한다면 나는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런 줄 알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니까 그제야 남편도 정신을 차렸는지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조심스레 합가 생활을 정리하는 건 어떻겠냐고 하자 시어머니는 또 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겨울만 좀 있다 가면 안 되겠어? 거기 난방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만. 너희 거기서 살면 너무 추울까봐 그래. 여기서 따뜻하게 보내다가 따뜻하면 신혼집으로 돌아가. 걱정돼서 그래. 이번 한 번만 엄마 말 좀 들어. 여름에는 더우니까 더 있다 가라. 겨울에는 추우니까 더 있다 가라. 봄, 가을에는 놀러 갈 곳 많으니까 같이 놀러 다니느라 타이밍을 못 잡고 결국 저는 그 집안에 1년 정도 머물게 되었어요. 결국 제가 말하던 집은 그냥 두긴 아까워서 월세를 주게 되었네요. 나중에는 그냥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언젠가는 분가를 시켜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비우고 그곳에서 생활하니까 그나마 기분이 나아졌지만 순간순간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어쩔 수가 없었네요. 제일 미운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내가 무슨 호강을 누리려고 이 결혼을 하게 되었나 싶고 대체 내가 전생에 뭘 잘못했길래 내 인생이 이런 식인가 싶고 그때가 제 우울증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어요. 사계절을 그곳에서 보내니까 저도 슬슬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을 붙잡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나는 분가할 거야. 당신은 어떻게 할래? 나랑 이혼할래? 아니면 같이 분가할래? 기혼 얘기는 꺼내지 않기로 했잖아. 그만큼 심각해서 그래. 나 여태껏 살면서 친정부모 단 한 번도 모시지 못했어. 딸 사는 집에 한 번도 못 오셨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가뜩이나 몸도 아프신데 딸 신혼집에 집들이 한 번 못 오신 게 말이 되냐고. 나중에 우리 엄마 잘못하면 책임질 거야? 나는 우리 집 내가 지켜야겠으니까 당신은 여기 있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리고 오늘 결정해. 나는 단 하루도 여기 더 있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갈 곳 없잖아. 월세 준 거 아직 계약도 안 끝났잖아. 집 새로 구하면 되잖아. 원룸에서 월세를 사는 게 이것보다 낫겠어. 그럼 지금 당장 어디 가게? 친정집 갈 거야. 나도 여기서 학과생활 했던 것처럼 당신도 처가살이 한번 해봐. 일단 시간을 좀 줘.
시간 줬더니 1년을 여기서 살게 됐잖아. 지금 나랑 장난해? 나 미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결정해. 아니면 그냥 나를 놔줘. 혼자 사는 게 훨씬 마음 편하고 행복하니까. 그제야 남편은 같이 나가자며 짐을 싸자고 했어요. 강하게 나갔더니 순순히 말에 듣더라고요. 남편은 자기만 믿으라고 하더니 웬일로 시어머니에게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나갈게. 분가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배신당한 사람 마냥 난리가 나셨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다 며느리 때문이냐. 이래서 아들 키워봐야 소용이 하나도 없다며 막말을 시전하시더라고요. 저는 묵묵히 그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어요. 도저히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짐을 쌀 수 없을 것 같아서 작전을 바꿔 남편에게 통보했습니다. 어머님 주무시면 그때 몰래 나갈 거야. 그래, 그러는 게 좋겠어. 내가 뒤따라갈게. 당신을 믿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야. 실망하지 않게 해줘. 결국 시어머니께서 주무시는 사이 제가 먼저 짐을 싸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차에 탄 순간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의 공기를 마음껏 느낄 수 있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나 싶은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먼저 처가에 가 있으라며 시어머니는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걱정은 됐지만 저도 살 길을 찾아야 했기에 얼른 친정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다음날 새벽이 되어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대충 수습을 했다고 하는데 시어머니에게도 안정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당분간 연락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살짝 삐진 것 같은데 시간을 주면 스스로 풀린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직장 근처에 새로운 신혼집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데?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더 이상의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최대한 어머님께 상처를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네요. 저도 제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요. 제 상황 잘 아시잖아요. 미안할 필요 없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욕심부린 것 같아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하죠. 이왕 사는 거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 신혼집 가면 얘기하고 틈틈이 검사하러 갈 테니까. 네 어머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신혼집을 어디에 구할 건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대충 위치를 알려드리고 이쪽에서 구하려고 한다고 하니 이것저것 매물을 저에게 보내시면서 또 간섭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합가를 할 때와는 또 다른 스트레스였어요. 그래도 분가에 성공했으니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다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우리도 이사할 곳 알아볼까봐. 갑자기요? 네가 알아보는 곳은 시세가 어떻게 되니? 다양하긴 한데 많이 비싸진 않아요. 워낙 좁은 평수가 많은 곳이라서요. 40평대 살다가 좁은 데 사시면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어차피 둘이 사는데 넓은 집이 뭐가 필요해? 어머님도 같은 동네 오시면 좋죠. 나중에 너 이사하면 옆집 사람한테 물어봐라. 이사할 계획 없냐고. 네? 너희 집 옆집에 살면 자주 드나들고 좋을 것 같아서. 아, 글쎄요. 옆집이랑 친해질 기회도 없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너희 애 낳으면 내가 애도 봐주고 반찬도 해다 주고 그럴 텐데 옆집에 살면 얼마나 좋아. 네, 그러게요. 집에 가는 길에 부동산 좀 들려봐야겠다. 처음에는 그 말이 농담인 줄 알았어요. 설마 아들 부부의 옆집에 이사 오실 생각을 하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하며 넘겼어요. 저희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아이, 그 말 농담이야. 평소에 아들 옆집에 살아야겠다는 농담 많이 하셨어.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안심했지만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는 게 신혼집을 구해 처음 입주를 하는 날이자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집들이를 하던 날이었거든요.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 데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과 눈빛 교환을 하면서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싶어서 갸우뚱하고 있는데 잠시 후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문 열어. 니네 옆집으로 이사 왔다? 분명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그 음성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얼어붙어 있으니까 친정엄마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구 올 사람 있어? 시어머니 같은데? 사돈이 오셨다고? 그러면 당장 문 열어 드려야지. 집들이를 온 친정엄마가 일어나서 마중을 나가시더라고요. 문을 열어드리자 시어머니도 적잖게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어머, 사돈이 계셨네요? 잠깐 집들이 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그러게요. 들어오세요. 식사 안 하셨으면 같이 하시죠. 그럴까요? 시어머니는 냉큼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고 남편 옆에 자리를 잡고 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너희 옆집 이사 갈 계획이래. 세입자 알아보고 있댄다. 부동산에서 그러길래 내가 계약하고 싶다고 했어. 진짜로 저희 옆집으로 이사를 오시려고요? 내가 말했잖아. 여기 둘이 살기에는 딱 좋은 것 같다고. 그 넓은 집에 그 인간이랑 단둘이 있으면 뭐래. 아들 부부 곁에 붙어있는 게 마음도 안정되고 좋지. 이런 시부모가 어딨니? 며느리 왔다 갔다 하기 힘들까봐 평수까지 좁혀가며 이사를 오는 거잖니. 이제 우리 자주 만날 수 있겠네? 친한 옆집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부탁하렴.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친정 부모님만 자리에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통곡을 하며 울며 그 자리를 뛰쳐나갔을 것 같아요. 남편도 너무 당황스러웠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희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는 상에 놓인 음식들을 훑어보시더니 하나씩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친정엄마에게 안부를 물으셨어요. 그나저나 사돈 몸은 좀 어떠세요? 요즘도 많이 안 좋아요? 그냥 그렇죠. 그나저나 차린 게 별로 없어서 어쩌나? 사돈이 오실 줄 알았으면 제가 음식이라도 좀 해오는 건데. 괜찮아요. 저도 좀 이따가 나갈 거예요. 마실 것 좀 드릴게요. 친정엄마는 아픈 몸을 일으키며 부엌까지 갔다가 차를 한 잔 타서 시어머니에게 건네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얄미웠어요. 어떻게 아픈 분에게 시중을 들게 할 수 있을까요? 친정엄마는 더 부족하신 건 없냐고 시어머니께 물어보시더니 부엌에서 이것저것 내오시다가 몸이 불편하셨는지 허리가 고꾸라져서 음식이 쏟아졌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민망하셨는지 아유, 사돈 괜찮으세요? 하고 묻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괜찮다며 쏟은 음식을 치우고 다시 정돈을 하셨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문득 방법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희 옆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보시다시피 저희 친정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요. 당분간 저희 집에서 요양을 좀 하시기로 했어요. 저 혼자서 친정엄마 돌보기가 너무 버거웠는데 어머니께서 함께 하시니 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그래, 내가 많이 도와드려야지. 몸도 안 좋으신데. 자주 연락드릴게요. 이사는 언제 오세요? 이왕이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글쎄다. 내가 한번 날짜를 잡고 말해주마.
순간 당황해하는 시어머니 얼굴을 보며 이거다 싶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대충 대화를 마무리하며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친정엄마는 어리둥절하며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여기서 요양을 한다고? 엄마. 여기 온 김에 좀 더 있다가. 이서방 불편해서 안 돼. 그건 신경 쓰지 마. 딸 소원도 못 들어줘? 어차피 여기서 병원도 가깝잖아. 나도 이참에 휴직해 내고 엄마랑 같이 있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딸 집에서 쉬면서 엄마는 건강해질 생각만 해. 여기서 집안일 조금이라도 하면 내가 진짜 화낼 거야. 그날부터 저희 친정엄마는 저희 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일을 쉬면서 엄마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좋은 곳도 많이 모시고 다녔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 후회가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사돈이 있으니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틈만 나면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그래, 며느리가 웬일로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그럼 간장게장 좀 사오실 수 있을까요? 저희 엄마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요. 간장게장을 지금 어디서 구해? 거기 있잖아요. 저희 자주 갔던 한식집이요. 거기 간장게장 팔걸요? 저희 엄마 몸도 아프셔서 입맛이 없으신데 지금 유일하게 드시고 싶은 게 간장게장이라고 하셔서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 알았다. 준비해 가마. 아, 그리고 오실 때 물티슈 좀 사오실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장볼 시간이 없어서요. 대파도 같이 사오시면 더 좋고요. 오셔서 같이 저녁 해 먹어요. 그날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요리까지 해주셨어요. 차마 사돈 앞에서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시킬 수 없으니 혼자 묵묵히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술 더 떠서 시어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만약 저희 옆집으로 오시면요. 필요한 집 몇 개 싸들고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건 어때요? 나더러 여기서 같이 살자고? 네, 어차피 저희 친정엄마랑 이제 편해지셨잖아요. 저도 어머님이 필요하고요. 됐다. 나는 그냥 따로 살란다. 왜요? 다 같이 살면 좋잖아요. 제가 요즘 엄마 돌보느라 요리할 힘이 없어서 그래요. 가끔 와서 이렇게 요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밖에서 사 먹는 건 너무 맛이 없어서요. 그래, 뭐 가끔 해주마. 어머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빨리 이사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멀었어요? 이사가 뭐 쉽니? 천천히 해야 할 게 많으니까. 아마 거의 매일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누군가 도움을 주실 분이 필요했거든요. 저희 친정엄마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땐 정말로 시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친정엄마를 간호하는 동안 시어머니께서는 저 대신 많은 일들을 대신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한 마음에 어느새 시어머니에게 정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고부관계가 불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불편해지셨는지 어느 순간 연락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전화를 하면 바로바로 받으셨는데 나중에는 3번 전화하면 한 번 받을까 말까 하는 정도로 변했어요. 나중에는 받을 때까지 연락을 했더니 마지못해 받으시더라고요. 또 왜? 무슨 일인데? 어머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세요? 나 지금 밖이야. 어디신데요? 그냥 친구 만나고 있어. 멀리 안 나가셨으면 잠깐 오시라고 하려고 했죠. 멀리 나왔어. 아주 멀리 나왔으니 당분간 연락이 안 될 거다. 끊어. 아마 당분간 연락 안 될 거니까 그리 알아라. 시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다급하게 전화를 끊으셨어요. 이제 슬슬 저를 피하시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때가 되니 괜시리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연락을 피했을 때 시어머니도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정말 사람은 그 상황이 되어봐야 비로소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도통 연락이 없으시길래 며칠이 지나 다시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어요. 어머님,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지금 오라고? 나 바쁜데? 바쁘시더라도 잠깐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만두를 샀는데 너무 많이 샀어요. 오셔서 좀 드시고 가세요. 만두 먹으러 거기까지 가라고? 아, 그리고 주말에 시간 어떠세요? 저 엄마랑 꽃놀이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저희 엄마가 사돈 너무 보고 싶다고 하셔서요. 아, 꽃놀이? 글쎄. 일단 지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면 되잖아요. 시어머니는 그날 마지못해 저희 집에 오셨어요. 무슨 할 말이 있으신지 과묵하게 계시더라고요. 말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시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며 대답을 회피하시더라고요. 결국 저희 친정엄마가 화장실에 가신 동안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나를 좀 그만 불러내면 안 되겠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바쁜 사람이잖아. 할 일도 많고 약속도 많은 사람이야. 제가 연락드리는 게 서운하세요?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은 마음에. 미안하다 며느라. 다시 안 올게. 어머님 어디 가세요? 내가 일정이 있어서 급히 나가봐야 돼. 좀 더 이따가 가시지 왜 벌써 가세요? 미안. 가볼게. 시어머니는 급히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한동안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궁금해서 남편에게 대신 연락을 해보라고 하니 어디 멀리 친구분들과 여행을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제가 친정엄마 간호를 시작하면서 저희 시어머니도 제 부탁을 들어주시느라 많이 바쁘시긴 하셨거든요. 사돈 필요한 거 챙겨주시고 며느리를 돕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결국 옆집으로 이사 오겠다던 시어머니의 계획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계약 직전까지 가셨는데 어느새 마음을 바꾸셨는지 다른 분들이 그 집으로 이사를 오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서야 시어머니와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멀리하기 시작하셨네요. 시어머니는 자연스레 아들에 대한 집착도 사라지셨는지 한동안 남편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원래는 매일 연락하셨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니까 다시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하셨어요. 이제는 서로의 안부만 알면 되지 않냐고 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연락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께서도 아들을 떠나보낼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자식을 장가보내는 입장은 제가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평생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떠난다고 하니 마음이 굉장히 헛헛하셨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저희 친정엄마는 날로 건강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매일 애원했거든요. 딸이 자식 낳는 건 봐야 하지 않겠냐고요. 엄마도 의지가 강한 분이시라 그 힘든 항암 치료도 잘 이겨내셨고 잘 버텨주신 덕분에 끝이 없을 것 같던 암담한 상황 속에서 신라 같은 희망을 볼 수 있었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엄마만 건강할 수 있다면 제 모든 걸 바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저의 휴직 기간이 끝나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엄마를 간호했더니 하늘도 그 정성을 알아주셨는지 저희 엄마의 몸 상태가 예전과는 다르게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심스레 완치 판정을 앞두고 있어요. 방심은 금물이지만 계속 추적 검사를 하며 엄마의 상태를 살필 생각이에요. 엄마의 건강이 회복됨과 동시에 저는 다시 복직을 하고 지금까지 회사를 잘 다니고 있어요. 저와 시어머니의 합가 스토리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친구들이 이곳에 사연을 한번 보내보라고 하길래 조심스레 제 이야기를 써보게 되었네요. 지금은 시어머니와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어쩔 땐 진짜 친구 같기도 하고 엄마 같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순수한 면이 있으셔서 그렇지 나쁜 분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모든 일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시어머니의 좋은 면만 보려고 노력하니까 저도 한층 가까워지더라고요. 이제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와 부쩍 단둘이 여행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두 분이 보통 따로 움직이셨거든요. 제가 모르는 사이 금슬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친정엄마도 건강을 회복하고 계시고 시어머니와 트러블도 어느새 없어졌으니까요. 이제 축복 같은 아기가 찾아오길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좀 더 넓은 평수로 이사를 가고 싶네요. 전용 게스트룸을 만들어서 친정 부모님이 오셨을 때도 재워드리고 싶고 시부모님이 오셨을 때도 재워드리고 싶어요. 그때까지 열심히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벌어야겠죠. 저는 다시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쓰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썼네요. 사실 너무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라 이야기를 할 만한 게 있을까 싶었는데 쓰다 보니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술술 나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고부관계는 받아들이기 나름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왕 견뎌내야 하는 거면 한번 용기 내서 정면 돌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칠게요. 돈을 벌기 위해 일찍 자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